안녕하십니까? 해커스학원에서 토익 실전 LC를 담당하고 있는 유수진입니다. 오늘 9월 15일 토익 시험의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난이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우리가 중중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 정도의 난이도는 맞는데요. 너무 쉬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상을 끝에 붙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요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의 수업을 듣는 실전반 분들에게는 따로 말씀을 드리며 우리 천재 1, 2, 3 모든 반 분들 저희 교재보다는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우리 실전반 분들에게는 조금 더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분해서 이제 파트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같은 경우는요, 제일 무난했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Part 2는 조금은 후반부가 어려웠습니다. 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art 3는 중상인데요. 우리 이제 세부사항 문제라고 하는 SIQ 문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4는 3보다는 조금은 더 쉬웠는데요. 중의 난이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의 난이도 이제 요번 시험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혹시 다음 시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될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시험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요거보다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쉬운 시험이었어요 라고 얘기가 된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떨어질 거이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공부를 진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별로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Part 1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나눠봤습니다. 1인 사진, 2인 사진,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1인 사진은 3장이 나왔고요. 이제 2명 이상 여러 명 있는 사진은 2장, 그리고 우리 사람이 없는 사진은 1장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요 중에서 일단은요, 우리 사람이 있는 사진은 요 2가지만 가지고 조금 따로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자, 요렇게 사람이 있는 사진 5장 중에서요, 4장은 그 사람의 동작을 묘사했습니다. 즉, 사람의 동작에만 집중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사실 그 4개의 사진은 난이도가 좀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던 부분, 그래서 난이도가 하가 아닌 중인 이유를 만들어줬던 게 요 사물을 묘사했던 친구인데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다른 부분을 묘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 있는 사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혹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4장의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있다면 여기 사람에 먼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 그러면 바로 게임 끝. 뭐 스탠딩이라든지 홀딩이라든지 뭐 이제 그 다음에 시선까지 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자가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는 부분이라든지요. 그리고 우리 책을 잡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바로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둘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마주보고 있는 이런 식의 공통적인 동작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역시 둘의 공통적인 이제 동작은 시선이 같다라는 건데요. 이건 동작과 시선이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사진을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동작에 집중해 주시는 것을 가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월하게 문제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자, 사람이 없는 사진은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출제된 사진이었지만 우리가 함정이 많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함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함정은 우리 이거 현재 진행 수동태라는 부분인데요. 이 비빙 PPC제 자체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선 정답으로 절대 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존재하지만 그거는 다음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말씀드릴 거냐면, 먼저 이 현재 진행 수동태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비빙 PP가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어떻게 함정으로 출제가 되는지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요, 먼저 성립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이 성립을 해야 우리가 이제 정답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사진 속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2번째는요, 여기 PP 부분의 동작을요, 이 사람이 주어에 가하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문을 보시면 The bag is being filled with leaves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답이 되려면 이 나뭇잎을요, 이 bag, 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fill, 채워놓고 있는 중에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사람이 없으면 성립이 될 수 없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문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은 방금 제가 사용했던 예문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함정으로 쓰이느냐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요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바닥에 막 이제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마도 가을이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 이것을 이제 정답으로 만들려면 사람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거 백을요, 사람이 이 백에 이제 채워놓고 나뭇잎을 채워놓고 있는 중이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냐면요. 요렇게 자, 백이 있어요. 그리고 필이 되어 있어요. 나뭇잎이 보여요. 아, 그럼 이게 정답이 아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피할 수 있게끔 비빙피피는 사람이 없는 시제에서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하나만 더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The leaves are being raked. 자, 그러면 여기 rake라는 이제 친구가 보이기 때문에 나온 함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나뭇잎 가지고도 만든 함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정답이 되려면 이 나뭇잎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rake 하고 있는 중에 사람이 필요한데요. 갈퀴로 긁어 모으다라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갈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역시 정답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파트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역시 언제나 같이 의문사, 의문문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1문제 나왔는데요. 그 11문제 중에서도 when과 where가 이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부분은 where는 장소, when은 시점. 요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똑 떨어지게 풀 수 있게 만들어줘서 역시 좀 고마운 부분이 됐겠지만 돌려 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where 같은 경우는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출장을 어디로 갈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출장 취소됐어.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갈 건지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취소가 됐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다라는 우리가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문제, 응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부정, 부가 의문문으로 가보면요. 부정 의문문은 1개 그리고 부가 의문문 2개 총에서 3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요청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일반 의문문은 6문제 출제가 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총 9문제의 일반 의문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서문 같은 경우는 3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선택 의문문은 2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우 2문제고 비중 제일 적은데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 의문문을 같이 얘기하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 의문문을 먼저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의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의문문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A or B 이걸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잡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 정답 경우의 수에 맞춰서 이제 그 범위에 들어가는 아이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정답 경우의 수, 이 A or B에 맞는 아이들은 딱 5가지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오케이, 둘 다 좋아요, 둘 다 맞다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둘 다 X, 둘 다 싫어요, 둘 다 아니에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3의 선택 A or B 둘 다 아닌 C 제3의 선택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모르겠다 아니면 되려면 역질문 이런 부분들이 5가지 이제 5번째 범주에 들어가는데 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머지가 명백한 오답이어야만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요 5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신다면 이제 선택 의문문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한번 예문을 보시면서 같이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문입니다. Should I order a filing cabinet with a single drawer or one with three? 그럼 이 문장 자체 A or B를 굳이 잡자면 일단 이 사람은 주문을 할 겁니다. 그거는 빼박 힌트예요. 근데 어떤 것을 a filing cabinet을요. 근데 A or B를 보시면요. filing cabinet인데 서랍이 하나짜리를 주문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이 지칭하는 건 filing cabinet with three 뒤에 생략된 건 drawer 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럼 요걸 처음에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주문을 하는데 1개짜리 할까? 3개짜리 할까? A or B. 정확하게 판단이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A, B, C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시고 바로 선택이 가능하실 건데요. Extra storage is always helpful. 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 그 5가지 범주 중에서 몇 번째 범주에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1개짜리, 3개짜리라는 말이에요.
자, 추가의 보관 공간은요, 항상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짜린 추가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뭘 선택한 거다? 3. 어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네요. 그러니까 바로 1번의 범주에 들어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요 친구는요, 우리 한번